예,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대원전선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지금도 아마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원전선은 제가, 지난 이제 몇 개월 전이죠. 1월달, 2월달에, 전기차 관련 종목으로 또 전기차, 수요의 증대에 따라서 또 대원전선 주가도 한 차례 더 레벨업이 될 것이다. 여기에 만들어진 밴드만큼 더 상단으로 만들어질 상승의 마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종목인데, 저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흐름을 또 캐치를 못해서 첫 번째 상한가가 나올 때 따라가지 못했던 반대, 일단 추세 상단에 그 라인을 항상 그려 놓으세요. 그리고 추세 하단도 그려 놓고 보다 보면 어느 시점에 힘이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제가 왜 좋아하냐면 매수 타점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기준선이 될 것이고, 나중에 이 스타콜을 통해서 다시 매도 관점을 어떻게 보는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추세를 크게 어떤 이탈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이탈을 하게 된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 네, 장대 양봉을 치켜 세우는 부분, 그리고 거래가 폭발적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최근 뭐 3, 4개월에 그 거래량을 모두 수반하는 장대 양봉의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를 뚫는다. 예, 신고가는 따라잡아라라고 있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흐름을 계속 좀 그냥 매매는 못했어요. 계속 흘러보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윤석열 테마주로 또 편승되는 바람에 대원전선이 끝없이 좀 가는 듯 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윤석열 테마주를 지금 당장 신규 공략으로 들어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일단 한 차례 많이 올라왔고, 그분이 어떻게 또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저는 많이 올라간 종목,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관련 또 테마를 계속적으로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정치적인 색깔이 덜 진하고, 아니면 제3의, 제4의 인물이 누구일까 고민을 좀 해봤을 때, 저는 또 유승민 그분이 또 차기 대권을 노리는 숨어있는 잠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던 바이기 때문에 그 종목으로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공략한 종목들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럴 때 따라가지 못한다고 봤을 때 분봉 매매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 그런데 만약에 매수의 타점으로 가져간다 보면 추세, 우하향 추세를 강하게 돌파할 때, 그때가 정말 타점 맥점이 맞고, 만약에 그때가 아니라고 하면 언제가 좋을까요? 예. 매수점. 네. 지금 여기는 매수점은 이제 지났죠? 네. 하나의 매매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순간에, 지금 시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추세가 또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꼬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일정 상승한 어떤 상승의 마디가 한 번, 두 번 나오고 난 뒤에 꼬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눌러주고 다시 한번 양봉을 지켜 세울 때, 크게 또 대반등이 나왔죠. 그때 분봉을 좀 보면 강하게 드라이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네, 대원전선을 이제 상위 랭킹 나의 어떤 가시 종목에 넣어놓고 보신다고 분이라고 하면, 예, 100%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방법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하고 올라갈 때, 잠깐 한 번, 두 번 올라갈 때, 이럴 때 잡지 마시고, 네, 그냥 실전 매매 기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3분봉 매매하실 때 번쩍에서 세 번째까지 올라가는 양봉에서, 3분봉의 긴 양봉에서 잡지 마시고, 양봉이 출현이 되고 눌러주죠. 눌러주는데 똑같아요. 1봉 매매하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3봉 매매. 그래서 장대 양봉의 50%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MACD가 돌아가는 상황. 네, 돌아가는 상황. 아직까지 기다리죠. 그런데 중심선까지 지지하지 못하고 거의 장대 양봉의 시초까지 내려왔죠. 그런 상황에서 양음양으로 갈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는 상황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매수할까 말까 고민하는 찰나에 보세요. 돌파하죠. 이럴 때 선매수하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나누어서 매수해도 괜찮은데, 뭐 100만 원 매수한다고 보면, MAC가 돌아갈 것 같죠? 그런 타이밍에 일단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장대 양봉에서, 지금 여기에서 돌파하죠. 그리고 안착하죠. 근데 베팅하면 돼요. 이때 베팅해도 되고,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조금 더 확인 매매 해보자. 올라갈 때 매수, 백백 하고 나서 손절가는 뭐죠? 손절가. 여기에 선을 잡으면 돼요. 대략적으로. 여기 선을 이탈하게 되면 전량 매도하겠다라고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는 거죠. 네, 용감하게. 그러다 보면, 네, 볼까요? 추세가 이탈하지 않죠? 또 중심 레벨에서 내려오죠. 그런데 생각했던 장대양봉의 중심선을 크게 이탈한 바 없이 오른쪽으로 올라간다? 올라가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720분봉선을 강하게 드라이빙 하죠. 아싸 성공.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하세요. 네, 내가 얼마까지 먹을래? 여기까지 먹으면 여기서 매도하면 될 것이고, 아니면 절반 매도했다고 보면 추세, 나중에도 추세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대략적인 가추세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20분봉선이죠. 그 선을 이탈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하면 끝까지 들고 가보자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팔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죠? 아니면 여기서 파시든지. MACD가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는 여기에서 절반 매도, 남은 비중은 또 여기서 절반 매도. 그럼 수익률이 얼마예요? 수익률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도전할 때 도전을 해봐라. 네. 발음이 고였는데요. 네, 하다 보면 하루에 15% 수익이라도 챙길 수 있잖아요. 네. 치고 빠지는 거죠. 네가 가든 말든 모르겠다. 아니, 되돌림 파동에서 다시 여기서 먹고 나와도 되고, 복 4개를 보고 3개를 보든 5개를 보든 적정 수익률을 가져가면 또 여기서도 몇 프로 먹을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2, 3% 더 챙기고 끝. 예, 그냥 털면 돼요. 수익률 챙기고 나오면 돼요. 이렇게 한 마디를 먹어보세요. 그리고 추세를 크게 이탈한 바가 없다고 보면 적정 비중은 또 50% 비중은 끌고 가보든지 언제든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네, 꼭 뭐 종목 선별도 중요하겠지만, 네, 항상 이러한 사항이 놓여지게 되면 항상 제가 영상에 남겨드렸던 실전 매매 팁들 챙겨보시면서 실전에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는 너무 길게 긴 스윙으로 보지 마시고 짧게, 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되면 또 대선 출마가 공식적으로 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오늘 그러한 뉴스가 나왔지만 특별히 뭐 대원전선이 상한가 간 것도 아니고 애닉6률이 상한가로 확 들어간 것도 아니고 왠지 뭔가 좀 이상한 흐름이에요. 예, 왠지 약해요. 예, 상한가로 들어가서 그 다음 날로 다시 상상상 치고 가든지 날아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애니능률을 했던, 덕성을 했던 어떠한 종목들, 뭐가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위즈코프도 그러하고, 네. 혹시 가지고 계시면 올라갈 때마다, 급등할 때마다 비중을 좀 축소해보는 전략은 어떨까? 그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로 CS도 우상향으로 좋게 뻗어나가는 부분, 그리고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매매를 하면 좋냐면, 제가 이때부터 또 패밀리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실력이 좀 되시는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차트를 보신 분이라고 하면 항상 매매의 관점에서 봐서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해도 괜찮다. 네. 그럼 그때부터 또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25%, 20% 이상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고, 이스타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물음을 던지죠. 도대체 언제 단기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도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는 뭐 말씀드렸잖아요. 추세를 그어놓고, 추세 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실래요? 올라갈 때 정확한 박자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세 상단에 근접하면 매도이다. 매도, 여기 다이면 매도 근처 도달하면 절반 이상은 익절을 해봐라.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볼까요?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미리 그어놓은 선은 아니에요. 보고 그 선이 아니라 어제의 차트, 그저께의 차트 열어놓고 봐서 이전 종고점 라인을 잘 봐서 3개 이상의 점을 이어서 선을 만들었는데, 오늘의 고점을 터치하면 여기 다이잖아요. 그 가격대 대략 얼마예요?
네, 4,800 뭐 예를 들면 50원 정도 잡을게요. 4,860원 리드. 그러면 분봉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매수를 했어. 매수했죠? 공략을 했어? 이때 했던 720 분봉선을 강하게 돌파할 때 첫 매수를 가져갔던, 네, 아니면 여기 돌파하고 MACD가 음에서 양으로 전환될 때 매매를 했던, 잡아갔죠. 그럼 끌고 가는 부분이죠. 끌고 가는데 오늘의 고점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까 얼마였죠? 4,850원 맞죠? 그럼 미리 제가 선을 그어놔라고 했잖아요. 더블 클릭하고 맞죠? 예, 4,850원 라인을 그리고 저 위에 뭔가 라인이 만들어져 있겠지. 그럼 보자고요. 닿이잖아요. 닿아요, 안 닿아요? 터치하잖아요. 매도하세요. 예, 매도하면 되죠. 반 이상은 매도하고 다시 재공략해야 되겠죠. 추세가 이탈되지 않은 종목이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또 언제 매수할 거예요? 언제? 이제 매수죠. 봉이 밀집되어 있고 이평선의 밀집, 그리고 MACD가 충분히 꺼졌다가 웅덩이에 풍덩 빠졌다가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을 보고 다시 매수를 가져간다. 매도했던 거는 고점 매도, 저점 재매수가 맞다. 종목은 수를 놓치지 않는다.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뭐예요? 마지막까지. 네, 또 수익을 주잖아요. 몇 프로 지금 먹었어요? 네, 5% 이상. 제가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애청자분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저의 제자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매매를 했더라고요. 정확하게. 네. 좀 오버했나? 정확하게는 아니고 한 80% 정도, 80% 예, 하셨던데 정말 잘했죠. 네. 제가 어떻게 데이 트레이딩 해요? 가르쳐요? 안 돼. 없어요, 그런 거. 몇 달 전에 제 손을 떠난 분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고, 매일매일 컴퓨터 앞에서 눈물을 머금고, 아이고, 나는 안 되네, 나는 쪽박이네, 똥손이네, 그랬던 분이 이렇게 스마트 매매를 하시면서 하루에 30만원, 많게는 50만원씩 차곡차곡 수익을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될 거예요? 가져갔죠? 내일. 내일 이 영상은 제가 미리 촬영한 부분이고 내일 아침에 올라갈 것 같은데 또 금요일날 급등하면 또 익절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는 뭐다? MACD가 양이 되고 좀 더 거래가 활성화된다. 그러면 50에서 70% 비중은 들고 가고 30% 정도만 고점 매도하고 접점 재매수 해도 되겠죠. 이전 전고점을 계속적으로 올려주는 부분. 그런데 손절가는 어디예요? 네, 5일선 이탈하면 전량 매도 가지고 있지 않는답니다. 5일선 이탈하면 절대 들고 있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손절가를 확실히 잡으면 언제든지 용감하게 수익률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매매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저는 유승민 관련주에 지금 초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제 지인분 중에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이슈를 좀 쫓아다니면서 정치 박사가 한 명 있어요. 지인이라기보다는 제 친구인데 중마고위인데 중마고우. 네. 유승민 쪽에 좀 관심을 가져봐라 이렇게 하길래 일단 대장주의 관점에 상한가 간 종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3일 기업 공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신정보 통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상승했던 종목이 SDN이 있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3일 기업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재미있는 흐름이었거든요. 제가 좀 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1시간에 한 번씩은 좀 차트를 보려고 노력했는데 거래가 정말 활성화되면서 아마 오늘의 거래량보다는 나중에 지나서는 더 많은 거래가 터질 수 있는 종목이겠지만 음봉으로 마감되지 않고 양봉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었다. 그리고 분봉의 흐름을 보면 여기가 전쟁이었거든요. 전쟁. 네, 보세요. 전쟁이죠. 팽팽하게 매수와 매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졌는데 추세를 단기 이탈하고 계속적으로 내려왔다. 근데 이탈할 때 크게 거래가 터진 바가 없기 때문에 줄줄줄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크게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선매수를 했던 부분이고요. 선매수하고 흘러내린 상황이 마이너스가 몇 프로 났냐면 시가 대비 시가가 마이너스 3%, 저가가 그 마이너스 10%까지 갔던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장주가 이렇게
그냥 무너질까? 아, 이렇게 무너질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그래서 추세를 그어놓고, 항상 추세를 그어놓고, 추세를 돌파하고, 돌파 안착하면 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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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배팅 있어요. 네, 그 8%, 9%대 더 담았죠. 예를 들면 300만 원 사면 여기 300, 300, 300 막 사 모았어요. 네. 자, 실수할 수 있는데, 일단 대장주를 잡고 싶었던 생각이었고, 사실 뭐 SDN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공유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정말 괜찮았죠. 네, 일봉에서 상한가까지 못 갔지만 또 시가도 괜찮았고, 마이너스 7%에서 종가 밑에 꼬리 달리고, 장대 양봉에서 50% 레벨에서 정확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바닥권에서 지난 이때 정말 잘 올라갔던 종목이거든요. 1파, 2파, 3파 깔끔한 상승을 만들어주고 기나긴 조정, 그리고 우하향 추세를 깔끔하게 돌파를 하고 안착,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 이후에 좋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정치 테마주로 이제 편승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끝날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대 상단 있죠? 매물대 상단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이제 지인분들에게 공유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그러하고요. 네, 그래서 31기공 공사 공사, 네, 제가 잘 알지는 못하는 종목이긴 하겠지만 일단 트레이딩의 관점, 어떤 실전 매매에서 차트 매매를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갭을 메운다기보다는 5일선 이탈 전까지 막 올라가면 5일선 근방에서 다시 좀 눌러준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위로 비상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네, 유승민 그분이 좀 더 어떠한 행보를 또 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그 관련주들이 한 차례 더 비상하지 않을까, 뭔가 네, 정치적인 이슈가 분명히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도전할 때는 도전해보자, 그렇게 설명드리고, SDN 같은 경우에도 좋은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도 완만하고 퍼도 완만하고, 그래서 상단까지는 또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일단 상한가한 건 좋았는데 갭 하가 지금 9%까지 나왔죠.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생각도 들겠지만 전체적으로 추세가 크게 이탈된 게 없고 꼬리가 많이 만들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세력이 흔든 게 아닌가. 예. 흔들면 뭐 W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5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본 전략이 어떨까. 뭐 근데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무리한 베팅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것 같으면 SDN 같은 종목의 비중을 좀 확대해도 괜찮을 것이고, 그리고 좀 한번 해보겠다, 대장주 잡고 정말 한번 어지럽게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또 3일 기업 공사 한번 시가 이하로 또 5일선 터치할 때 공략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종목이 뭐 많지만 두세 가지 종목들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입니다. 뭐 제가 세 가지 다 언급을 드렸던 바지만 가능한 테마주는 대장주를 잡아라라는 게 어떤 격언이긴 맞겠지만 가끔씩 그 대장의 위치가 바뀌기도 합니다. 1등이 2등이 되기도 하고 2등이 1등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잘 판단해서 매수 관점이 너무 높은 가격대에서 무리하게 베팅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는 것도 하나의 또 자기의 어떤 실전 매매 내공을 올리는 또 하나의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자기만의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네요. 네. 수익 많이 안 나시는 분들 많죠. 그럴 경우에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너무 크게 이게 2배 가겠다, 뭐 50% 가겠다, 30% 가겠다 그렇게 내다보지 마시고 한 번에 장대양봉이 나오면 또 절반 익절하고 또 숨고르기 하면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 또 절반 익절하고 올라갈 때마다 수익을 챙기면서 가다 보면 뭐 한 번에 도달하기 힘든 그 길을 편안하게 또 정상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그 정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분명히 우리 머릿속에 몸 안에 있다, 손가락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지혜롭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